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12월의 첫날의 시작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양시장 양호한 지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 12월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간밤 미증시도 큰 폭으로 오른 채로 장을 마쳤고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고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우리 증시도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기술주, 플랫폼주, 이런 성장주들이 지금까지는 과대 낙폭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 낙폭을 조금씩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시장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지 오늘도 진단쇼에서 투자 포인트 함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민준 전문가님이 1시간 스페셜 케어로 들어가니까요. 지금까지 받고 싶었던 종목 진단이 받고 싶었던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진단쇼에 많은 분들 찾아와 주신 만큼 또 반갑게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오늘 러브수기 님도 와 주셨고요. 능구렁이 77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퍼플하트 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레제비츠 님께서도 오늘 진단쇼 찾아와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또 다른 분들 많이 찾아와 주셨네요. 진정주린이 님도 와 주셨고요. 레드 에로우님도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좀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고요. 진정주린이님, 김민준 전문가님 너무 좋아요 하고 팬심을 이렇게 마구마구 남겨주셨네요. 네, 전문가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딸기님께서도 오늘 날씨가 춥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어제부터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더니 오늘은 진짜 숨을 쉬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칼바람이 불어서 이따 퇴근도 좀 하기가 싫어질 만큼 춥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추위에도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진단쇼에서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준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는 좀 비둘기로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도 좋은 것 같은데 최근에 오르고 있는 이 성장주들, 뭐 메타버스라든지 게임 관련주들, 플랫폼주들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기대해보고 투자 포인트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어제 솔직히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이 좀 있었는데요. 재정통화정책센터에서 연설이 좀 있었습니다. 허친스 센터라는 곳인데 우선 기대만큼 오늘 체감지수가 국내 시장에서 좋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체감지수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언급했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 섹터 또 사회 전반에 대해서 좀 파열음 같은 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화물연대 민주노총 파업을 하고 있지만 미국도 철도 파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을 그리고 어느 정도 잡혀가는 과정을 미리 정보를 좀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소비자 물가랑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좀 했던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가이던스보다 훨씬 낮게 나왔죠. 이번에도 좀 낮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정보를 미리 갖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생각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완화론을 다시 한번 시장에 투영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심이 좀 안정화로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일 미국 시장이 이제 크게 좀 반응을 했다 보여지고, 단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봤을 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최종 금리가 어디냐,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12월 달에 이제 시카고 패드워치에 따르면 50pp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지금 7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음 FOMC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악재 없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단지 좀 뭐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할까요? 최종 금리 부분에 관해서는 좀 열어놨기 때문에, 단지 시장의 긴축 발작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안정감을 주는 좀 코멘트를 했다고 보여지고, 긴축에 대한 것을 어떤 지지 철회를 했다든지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들의 오늘은 단기 반등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단지 지수가 이제 올라가면 성장주들도 발걸음을 맞춰서 가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지금은 경기 침체 국면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차트 모습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일 4%대 급등한 것 치고는 뭐 이렇게 이제 뭐 갖다 붙이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좀 선반영되었다, 이렇게밖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갭상승으로 시작한 부분이 특히 대형주 위주로는 좀 약세 국면, 또 코스닥이 굉장히 오늘 강세 국면인데도 체감지수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일 미국 증시가 종가에 좀 양봉 윗꼬리를 달고 오늘 야간 소문이 강세로 가는 흐름이었다면 시장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 측면이 좀 있고, 긴축에 대한 지지 철회 발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12월에 대한 스탠스 적인 부분이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성장주는 지금 상황에서는 마찬가지겠습니다.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할지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할지 확실히 구분을 좀 짓고, 내년에 경기 침체 국면이 뭐 2분기가 가장 깊을지 3분기가 가장 깊을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각각 주관적인 뷰가 틀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 단기 반등세를 이용한 매매를 할지, 나는 경기 침체 국면을 좀 넘어가는 긴 관점의 투자를 할지는 성장주를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타이밍에 내가 들어갈지 이 부분을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은, 아직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잘 고려하시면서 투자 플랜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장주들이 대체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팁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러브스기님, 정말 토마토 애청자가 맞으신 것 같은 게, 오늘 아침이랑 저의 지금 의상이랑 다르다는 점을 캐치를 해내셨네요. 제가 오늘 TMI지만 오늘 하루 동안에 옷을 3번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는 코너마다 옷이 다 다른데 이거를 캐치해내신 걸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네, 그리고 다우니소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오늘도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 해볼 텐데요. 오늘 처음으로 볼 종목은 제갈공명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미래에셋 벤처투자 5,39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진단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투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고요. 목표가랑 뭐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전반적으로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중소기업 벤처 투자 쪽으로 공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인데,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조금 이제 투자를 해서 뭐 나스닥의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든지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누리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하이브, 뭐 투자사가 이제 마코빌인데 하이브와 같이 성장을 통해서 뭐 본격화를 좀 하겠다 내용도 있었고, 또 기억나는 게 예전에 이제 뭐 마켓 관리 관련해 가지고도 뭐 나스닥에 이제 상장 예비 심사 또 뭐 통과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접근 포인트를 잡으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좀 관점을 보고 하신 게 아닌가. 지난 10월에 3,900원 좀 바닥을 찍었는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전년대. 올해는 전년도 실적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투자해 놓은 데에 대해서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 그 부분을 조금 부각됐을 때 노리신 게 아닌가. 지난번에 8월 18일 날 지금 보시면 7,780원까지 뛰었는데 이때 뛸 때가 마켓컬리 이슈가 좀 나왔을 때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노리면서 바닥권에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리바운드 내지는 양봉 윗꼬리를 좀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진입을 하신 거는 보니까 5,390원이면 지난번에 조금 바닥권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한 9월 정도 조금 주가가 흘러내렸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봤을 때 8월 달에 기록했던 양봉 고점 7,700원까지는 단기간 내에 좀 어려워 보일 것 같습니다. 우선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고요. 여기에서 이제 투자해 놓은 데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지금 찾아보니까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해외 스타트업에도 좀 투자를 했고 운용 자산이 보니까 1조 원이 좀 넘는 것 같네요. 근데 뭐 플레이트도 온 여기 투자도 좀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또 투자했던 어떤 이익 부분이 언젠가는 부각이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부각될지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단지 제가 봤을 때 바닥권 지지가 좀 끝났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지는 좀 끝난 것 같습니다. 비중은 좀 헤비하지 않게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실 거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가 좀 맞는 것 같은데 종목이 지금 상당히 순환매가 시장에서 좀 빠르고 연속성 부분에서 좀 시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에 여러 가지 어떤 제가 모르는 모멘텀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리바운드 정도를 좀 노리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5,200원에서 5,300원까지는 리바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종목 교체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서 투자해 놓은 곳이 뭐 또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예비 심사라든지 이익이 상당히 잘 나고 있다든지 어떤 뉴스플로우 모멘텀을 타면 주가 상승주가 다음 단계인 7,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나 지금 시장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5,200원에서 레인지 범위 5,300원 반등 시에 포트게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앞으로의 목표가나 뭐 전망을 봤을 때 5,200원에서 5,3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쯤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반등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면 좋을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아추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첫 거래일이라서 뭔가 좀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입고 싶었는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저도 좀 기분이 많이 좋아지네요. 네, 그리고 도미니 님도 와주셨습니다.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 인기가 폭발하시는데 오늘따라 뭔가 더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준 전문가님 오늘 1시간 스페셜 케어로 들어가니까요. 받고 싶은 종목, 진단 받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레드 에로우님이 보내주신 성일 하이텍입니다. 네, 성일 하이텍 12만 5,500원에 5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중장기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성일 하이텍 근데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55%나 됐으면 뭔가 물타기를 해서 이쯤까지 내려온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 성일 하이텍 어떻게 보시나요? 폐배터리 관련주를 이제 사신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업체라고 좀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최근에 시세 반등이 상당히 좋았는데 좀 급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캐파 증설을 했었습니다.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캐파 증설을 한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오버잉 이슈에 관해서 좀 이 성일 하이텍도 자유로울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고 이 성일 하이텍이 공모가가 5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7월에 상장됐으니까 아직도 오버잉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상당히 크게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6개월짜리하고 1년짜리 비수를 좀 봐야 되는데 1년짜리 물량도 있는 편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얼핏 봐도 지금 6개월짜리하고 1년짜리만 합쳐도 200만 주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유동시식 수가 지금 560만 주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년까지 보유예수 물량을 지금 합쳐보면 750만 주입니다. 상당히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셨는지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접근 포인트는 알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가 이제 캐파 증설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어떤 유기물 금속을 추출해 가지고 재활용해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외 공장 증설도 하고 있고 해외 공장 증설을 지금 보니까 뭐 최근에도 했고요. 9월 달에도 또 캐파 증설 한 2천억 정도 들여서 했었습니다. 뭐 실적도 좀 보게 되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작년에 뭐 169억짜리가 올해 433억을 찍었고 내년에도 성장성이 있는 쪽인데 부채 비율도 줄어들고 돈도 잘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날 때마다. 근데 이제 프리미엄을 좀 보니까 밸류가 지금 40배짜리인데 어디까지 프리미엄을 줄지 이 부분은 뭐 솔직히 주관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은 제가 봤을 때 과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버행 이슈하고 보유예수 물량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다 해결해가면서 갈 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지금 7월 28일 상장했으니까 6개월짜리 보유예수 물량도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여기 이제 벤처 금융 쪽에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공모가 5만 원에 지금 단가가 12만 원이면 저는 팔 것 같거든요. 6개월짜리 물량을. 그러면 과연 이 거래량으로 지금 오늘 8만 9천 주인데 이 거래량으로 오브행 이슈 보유예수를 다 소화할지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조금 밀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모아가는 거는 뭐 예를 들어 9만 원까지 좀 흘러내린다. 실초에 8만 원까지 흘러내린다 해서 모아가는 것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투자 기간은 그러면 1년이 넘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접근을 할 때 신규 상장주들은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선에서 저는 비중을 줄이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6개월짜리 물량도 소화가 아직 안 된 상황. 그 이유에 대해서 또 1년짜리 보유예수가 흘러나왔을 때도 저는 내려온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이 주가가 이제 위로 좀 뻗어줘서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호예수 물량과 오버행 이슈 때문에 종목의 나빠서기보다는 그리고 한번 시세 반등이 상장 이후에 거의 100% 가까이 뻗어줬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것보다는 아래로 조금 더 주가 조정폭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비중이 55%이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내가 55%까지 잘 모았는데 한번 시세 반등 박스권까지만 가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저가를 찍었던 11만 7천 원 이탈 시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요. 반등 목표가는 13만 8천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와 관련이 되어 있는 성일 하이텍 관련해서 진단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가격 구간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11만 7천 원 구간에서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원 부근까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이 가격 구간 메모해 두시고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성일 하이텍이었던 만큼 걸고 계셨던 기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비중도 축소해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안 보이셨던 분들, 새로운 분들이 여기 많이 댓글창에 나타나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네, 상상님 코로나 재유행에 또 걸려서 격리 중이시라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네, 상상님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 관리 잘 하셔야 되니까요. 따뜻한 도라지즙이나 아니면은 배랑 사과, 생강 같이 넣어서 끓여서 드시면 목에 좋으니까요. 그런 것도 챙겨 드시면서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면역력이 낮아져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기도 조심하시면서 요즘 같을 때는 진짜 몸 관리를 가장 최우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뭔가 목소리가 굉장히 시무룩하신데 어떤 가격 구간에 들어가셨어요? 너무나 떨어져가지고요.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근데 연도를 안 적어놓고 날짜만 적어놨는데 1월 27일이에요. 네. 21년도 1월쯤에 들어가셨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지금 평 단가가 어느 정도 되세요? 15만 3,200원에 네. 예, 5%요. 아이고, 많이 빠지긴 했네요. 또 오랫동안 들고 계셨고, 이거 진짜 빨리 탈출하고 싶으시겠어요. 아닌가요? 네.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해볼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이거를 언제쯤 매수를 좀 더 할까 해서요. 추가 매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 가능한지랑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하면 좋을지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1년 넘게 보유하고 계시고요.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고민이 되시는데 이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추가 매수한다면 어느 정도 라인에서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네, 뭐 시청자님 전화 연결이 되셨으니까 아마 TV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뭐 유튜브 증권통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면서 15만 3천 원에 주가가 5만 원까지 빠진다. 거의 이제 뭐 반토막이 아니고 70% 가까이 빠졌지 않습니까? 뭐 흔히 말해서 테마주나 작전주를 해가지고 좀 물려가지고 주가가 빠졌다. 이 느낌과 완전 틀리죠. 지금 굳이 이렇게 네임가 있는 종목을 선택했을 때는 주가의 등락폭이 크지 않고 좀 안정적이고 이런 부분을 추구하려고 접근을 하는 게 대형주의 메리트인데 이제 비중이 제가 봤을 때는 헤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5% 정도 사셨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셨던 것 같아요. 일명 장롱 속에 들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추가 매수를 노린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인내심을 가지신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나 이렇게 또 버티는 거 아닙니다, 시청에. 어제도 제가 진짜 쉬운 진단 나가서도 이야기했고 공개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것에 관해서 제 얼굴 보시고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도 아니고 다 누구나 주식하다 보면 물릴 수 있고 실수합니다. 우선 추가 매수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추가 매수는 자 보십시오. 65,800원에 하나 주가가 좀 5만 원에 빠져서 하나 똑같습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학회 모멘텀들이 12월부터도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체하고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2월 달에 보게 되면 지난달부터도 좀 시작되는 게 있고 내일도 내전층 학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학회 모멘텀이 시작되고 1월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시장이 올해보다 또 훨씬 어렵겠죠. 종목을 줄여가는 거, 또 계좌 수익이 굉장히 여러 종목들이 있을 때 아마 다들 빨간불보다는 파란불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부분들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시장의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걸 우리가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좀 마음을 가져가시고 추가 매수는 현금 여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를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단가를 1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10만 5천 원까지 단가가 내려올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5%가 아니고 추가 매수를 10%에서 15% 정도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단가가 15% 정도 했다 싶으면 8만 5천 원 정도까지 10% 정도 했다 하면 9만 5천 원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지만 괜찮습니다. 왜 이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다 보면 여기 이제 회사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그룹 중에서 유통업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뭐 허주마, 트록시마, 램스마 뭐 이런 거는 다 제외하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 가지였는데, 우선 국내에 나왔던 베그젤마, 그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이 부분은 국내 식약처 품목 허가를 획득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미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피노바이오와 ADC, 공개방송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대세군이 약간 이중항체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약바이오의 퍼포먼스가 좋았던 부분이. 그런데 지금은 항체 약물 복합제, 이제 이거를 ADC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플랫폼 기술로 조금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두 군데 기업이 가장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레고큐 바이오와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5% 정도는 좀 작은 것 같고요. 자금 여력이 더 되신다면 단가를 확 낮추는 방안 10%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비중을 15%에서 20% 정도까지 채우시고요. 경기 침체 국면이 계십니다만은 셀트리온 주가는 크게 내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성장성이 항상 무궁무진한 또 퍼포먼스가 빠른 제약 바이오로 개인 투심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시장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셀트리온의 수급을 보시고 계신데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이 나쁘지 않은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단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긴 관점으로 좀 가져가시되 내년에 제약바이오 시즌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15% 정도에서 비중 20% 하시면 단기 반등세 95,000원까지 단기 반등세가 가능하고요. 조금 더 가져가 보겠다. 경기 침체 국면을 넘어서서 한 2년 정도 투자를 하겠다 하면 그 위에 단 115,000원까지는 단기 반등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비중 조절을 잘 하셨어요. 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장단기 모두 내가 답답해서 포트 교체를 하고 싶다 하면 단기 리바운드 가격 93,000원, 내가 조금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고 싶다 115,000원 목표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랫동안 들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한 15%에서 20% 정도 더 실어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시간 투자 조금만 더 해보셔서 수익까지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또 받는 것 같은데요. 최근 증권가에서의 평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기사 보도 내용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함께 이런 꿀팁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딸기님께서 보내주신 세아 메카닉스고요. 7,84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세아 메카닉스 장기 투자하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안전한 회사인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세아 메카닉스 7,84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뭔가 올해 여름에 들어가신 거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근데 이 세아 메카닉스가 제가 찾아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부품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모멘텀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힘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런지도 좀 궁금하고요. 장기 투자했을 때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도 함께 진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상당히 신규 상장주들을 공략을 많이 하셨네요. 제가 신규 상장주 지금 보호예수 본다고 정신이 없는데 3월에 상장됐고 우리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LG 에너지, LG 마그나 트레이닝입니다. LG 마그나 트레이닝 쪽인데 파워트레인 쪽인데 맞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공시도 뭐 써 있네요. 지금 수시 공시 의무로 봐가지고 11월 30일 날 어제 나왔습니다. 여기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이라고 써 있네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뭐 크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보호예수 물량 확대가 물론 이제 뒤에 거는 3년짜리입니다만은 700만 주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6개월이 지났으니까 뭐 6개월짜리가 다 소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소화가 좀 된 것 같고요. 6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을 보니까 200만 주. 그 다음에 1년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6개월짜리가 있고요.
지금 3월이니까 내년 3월 되면 1년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155만 주. 그러니까 1년짜리하고 1년 6개월짜리 합쳤을 때 지금 보유수 물량이 310만 주입니다. 310만 주. 공모 이 상장 주식수가 2,600만 주인데 지금 보니까 330만 주가 남아 있어요. 지금 유동 주식수가 1,100만 주. 아직도 쏟아져 나올 물량이 많은 것 같은데 1,100만 주는 제가 보니까 공모 이 지분이 44%인데 3년짜리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오버행 이슈를 여러분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3년 6개월이 지나면 뭐 주가가 어느 선에 갔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 공모가 예를 들어 그러면 이 1,100만 주가 쏟아져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은 무조건 팩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간과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질문이 이렇게 올리셨어요. 7,840원에 사셨고 10% 장타하면 매수가 올까요? 안전한 회사인지 부탁드립니다. 우선 회사 안전합니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가지고 있는 협력체, 고객사, LG 에너지 솔루션, 정확히 LG 마거나 이파워 트레이닝인데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점점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올해는 조금 뭐 한 20억 정도니까 전년 대비 조금 떨어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부채라든지 유보율을 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재무 상태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이제 상장했는데 부채가 많고 유보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들 공모가 청약해가지고 했을 텐데 뭐 당연히 지금은 재무가 나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들어가셨던 그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분명히 8월 정도 아니면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7,800원이니까 이때 들어가셨다는 거는 6개월 보유 예수 물량을 간과했다는 거죠. 주가가 지금 이제 바닥권을 찍었는데 오늘 지수 반등 때도 그렇게 바닥권에서 큰 반등이 나오지 않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지수가 조금 밀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4,800원은 깨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이제 고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투자 관점으로 좀 가져갈지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 회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전기차 부품도 하고 수소차 부품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처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건데 보니까 뭐 포르쉐의 공기 제어 부분도 지금 일부를 좀 지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상당히 부품을 많이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계속적으로 뻗어준다는 가정을 해야 되겠죠. 저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3, 4년 뒤에 더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거라는 데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2023년과 2024년에 저는 2024년까지 경기 침체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매집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세아 메카닉스도 지금 투자 기간을 경기 침체 구간을 넘어가는 2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잡든지 아니면 지금 지수가 단기 반등세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2,500선에서 좀 밀렸습니다만은 키 맞추기 과정이 끝나면 2,600선 내지는 2,500한 60선, 80선을 향해서 가겠죠. 그때 주가가 이제 올랐을 때 빠져나올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이 이제 이렇게 장기 투자 이야기를 좀 갖고 있고 하시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 매수를 한다기보다도 비중이 10%니까 기업의 성장성을 좀 더 길게 가져가면 가능할까? 이런 부분을 여쭤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유예수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그 시점에 1년과 1년 6개월 때 주가 상승폭이 예를 들어 올라가 있다. 뭐 한 8,500원, 9,500원, 만원. 그러면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보유예수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추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두 가지로 해드리겠습니다. 단기 리바운드 목표가는 6,300원 제시토록 하고요.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는 것은 뭐 동의 의견을 드려서 따로 목표가는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 메카닉스 관련해서 단기 그리고 장기 플랜을 세워주셨는데요.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 따로 목표가를 정해주시진 않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3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관련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보니까 드릅조아님 아까 12살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12세라고 하기에는 댓글을 쭉 보면은 좀 연배가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슬램덩크도 알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막 노래 부르시는 것도 보면 막 흥부가 기가 막혀. 이런 거 부르시는 거 보니까 12살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진짜로 12살이시라면 벌써부터 이렇게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TV를 좀 보는데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대학생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한 초등학생이 주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랐거든요. 저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몰라서 사실 저만 생각해보면 제가 12살 때는 어떻게 하면 뭐 떡볶이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엄마 몰래 립글로즈를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벌써부터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초등학생 시청자분도 여기 계시진 않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진단쇼에서 또 다른 많은 아이디어 얻어가실 수 있도록 또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남은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또 한번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삼성 SDS요. 네, 삼성 SDS 평단가랑 네. 보유 비중도 알려주세요. 18만 7천 원에요. 네. 35%예요. 속상하실만 하네요. 딱 떨어지기 직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기로 하려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뭐 끌고 가다 보면은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원금 회복 가능해 보이는지와 함께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삼성 SDS 하필이면 떨어지기 직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장기 보유하면 원금 회복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 택하면 좋을지도 함께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청자님이 들어가셨던 그 시점이 작년 1월 이후이셨을 거예요. 작년 1월 이후였는데 이건희 이제 회장이죠. 고인이 되신 분. 고인이 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도 있었고, 뭐 삼성전자 특별 배당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삼성 SDS 자체가 이제 SI 부분인데 SI라는 게 시스템 통합업체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히 했는데 코로나 뭐 유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백신 유통 사업을 좀 하겠다. 그때 주가가 좀 뻥튀기가 됐었어요. 22만 9천 원까지 갔고, 뭐 실질적으로 코로나 백신 유통 사업을 했으면 좋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 지금 121선 제가 좀 표시를 해보면 이 정도 라인에서 지금 리바운드를 생각하시고 주가가 위로 갈 줄 알고 하셨다가 기업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삼성 SDS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찌됐건 돈을 잘 벌고 탄탄한 회사니까 그냥 보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내려오더라도. 근데 제가 봤을 때 물타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18만 7천 원이 된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삼성 SDS든 삼성전자든 LG에너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밀리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종목. 그래서 지수 앞에 장사가 없는데 이제 이게 답답한 부분이죠. 종목이 조금 별로고 실적도 안 나오고 회사가 삼성 계열이 아니면 팔아서 뭐 교체라도 좀 할 터인데 회사는 또 안정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이유는 이슈가 없습니다. 연말 앞두고 좀 배당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 올라오는 것 같고 최근에 뭐 데이터 플랫폼 뭐 이런 것도 좀 역시 시스템 통합 업체니까 하는 것 같은데 단기 반등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1월 달에 그 올랐던
코로나 백신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붙어줄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삼성 SDS로 견인차 역할을 할 오히려 뭐 오너 일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라든지 지분 이야기가 나오면 이야기가 좀 틀려질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단가로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단가로 회복하는 기간이 생긴다면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 SDS는 코로나 국면 때도 저점이 13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저점을 이탈했거든요. 코로나 국면 때보다도 주가가 훨씬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죠. 코로나 그러면 2020년 때 실적이 나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8,700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그러면 좀 늘어나는 쪽이냐? 늘어나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모멘텀으로 강력하게 주가를 좀 견인차 역할을 했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결과물로 이를 것 같습니다. 우선은 두 가지로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실을 좀 줄이는 방향. 제가 봤을 때는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15만 원 이상 지금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좀 답답해가지고 포트 교체를 하실 거면 이 부분이 최대치인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삼성 SDS의 뭐 긍정적인 이야기라든지 어떤 뉴스플로우 모멘텀을 튼다면 그것은 추후의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은 투자 관점으로 끌고 갔을 때 최대 반등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15만 원대 비중을 좀 축소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만회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S 일단은 손실을 줄이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5만 원 선까지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축소해 보시고 요즘에 잘 가고 있는 종목들도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에서 손실 메꿔보는 전략 택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S 관련해서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 여기서 잘 대응해 보셔서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또 한 번 이렇게 메뉴 관련 이야기가 나오네요. 능구렁이 77님 메뉴 추천해달라고, 종목 추천이 아닌 메뉴 추천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좀 칼바람 부는 날에는 우동을 드시는 거 어떨까요? 좀 따끈따끈한 국물과 함께 뭔가 튀김이랑 같이 먹으면 마음도 좀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구렁이 77님 점심도 꼭 식사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주먹이 온다님이 보내주신 서진 시스템이고요. 19,2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지금 19,000원대에서 진입을 하셨고 16,000원까지 내려앉아서 정말 주먹이 울 것 같은 상황인데 이 5G 관련 종목들은 잊을만 하면 꼭 한 번씩 이렇게 진단 문의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 이 5G 관련 종목들 지금 들고 가도 괜찮을지 궁금하고 서진 시스템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종목 자체는 나쁜 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5G도 이제 너무 선입견을 좀 벗어 던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실적들을 좀 보니까 한 번은 슬슬 올 것 같습니다. TV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5G는 한 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은데 이제 뭐 결국은 5G는 이토마토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뭐 좀 몰려 계시니까 실적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매번 말씀을 똑같이 드렸었어요. 이제 모멘텀의 출포가 딱 출발했을 때 거기를 잘 잡으면 참 좋습니다. 실적이나 수급 이런 거 둘째 치고 모멘텀으로 막 붙어서 올라가면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에 뭐 하미글로벌이나 유신, 네옴시트 마찬가지고 아까 뭐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들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모멘텀을 탔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모멘텀 때 비이성적인 시세가 나는데 나한테 그런 행운이 좀 찾아오고 그 모멘텀의 연속성이 길게 뭐 단기로 이틀 3일 반등으로 끝나지 않고 길게 가면 좋죠.
그런 국면이 또 옵니다. 2020년에도 있었고 또 해마다 그런 섹터나 종목들이 있어요. 올해는 뭐 네옴시티라고 좀 보여지고 있겠죠. 근데 이제 5G가 그런 거였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모멘텀, 그다음에 시장의 재평가 구간. 지금 시장의 재평가 구간은 어떤 섹터입니까? 2차 전지죠. 2차 전지가 만약에 실적이 안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 완숙기. 늘 말씀드리지만 완숙기는 어떤 게 있다? 휴대폰 산업들, 이런 게 완숙기 산업입니다. 근데 이제 5G는 재평가 구간에 정말 시장의 평가를 혹독하게 받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빗겨나가는 종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HFR. 이런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인빌딩 중계기 쪽인데 여기는 뭐 주가가 100%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오르고 나서도 박스권 지금 형태를 좀 띄고 있는데 하단이 뭐 27,000원, 상단이 38,000원. 종목별로 다른 것 같고요. 이 5G 안에서도 이제 실적들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분명히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진은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좀 보여지고 좋은 쪽으로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상증자를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무상증자를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실적이 좀 떨어져 있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산업도 하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소형 중계기 함체도 만들고 있는데 실적이 괜찮습니다. 올해 실적이 전년 동기 기준에서 좀 떨어졌지만 내년 시즌에는 실적이 대폭 좋아질 거란 평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서진은 일정 부분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5G에 대한 수급이 예전에 잠깐 메타버스랑 묶이면서 좋을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G가 뭐 이노와이러스라든지 다른 종목도 좀 보시게 되면 흘러내리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KMW는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보유하시고요. 두 가지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하실지 매매하실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하시게 되면 18,000원까지는 자연스럽게 리바운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한 5% 정도 손실일 것 같은데 포트 교체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를 좀 하고 싶다.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가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단기 반등세 아까 정말 잘 가면 19,000원 정도로 좀 보여지는데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 틀려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3,000원까지도 충분히 반등 여력이 나오지 않을까. 가이던스대로 실적이 나와준다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진 시스템에 관해서는 비중이 20%시니까 한번 가져가 가봐라. 근데 조금 더 마지막 종목 상담이 될 것 같아서 팁을 드린다면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20%를 다 가져가지 마시고 정말 투자를 결정하셨으면 한 18,000원에서 19,000원 리바운드가 나왔을 때 10%를 빼시고요. 투자를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10% 정도 빼고 나면 내년에 경기 침체 국면에서 2분기, 3분기 때 주가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종목도 빠지지 않고 다 내릴 겁니다. 그때 단가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현금 확보를 해놓는 게 조금 더 투자 관점에서 좋은 방안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장기 투자 목표가 했을 때 23,000원, 단기 포트 교체 목표가는 18,000원에서 19,000원 레인지 범위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은 이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단기랑 장기 보유 관점에서 두 가지 가격 구간 설정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 텐데요. 1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양한 섹터 내에서 또 다양한 종목들 함께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진단쇼 진행하는 동안에 지수의 흐름을 잠깐 체크를 해봤더니 탄력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큰 폭으로 그렇게 막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네요. 그리고 수급을 살펴보더라도 외국인 쪽에서는 뭐 매수 물량을 조금은 줄여 나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을 조금씩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도 우리 시청자분들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렇게 좀 더 많은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저희 진단쇼가 함께 해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